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오신 곳은 도남서원이요. 세계 유산이죠. 도남서원 하면 생각나시는 게? 김장생? 아, 김장생 맞아. 김집. 김집. 네. 김장생, 김집. 그 부자지간인데 김장생 예학의 대가신 김장생 아들이 김집이야. 그래서 조선은 6.25 국가인데 그래서 공자 6.25를 숭상시하는 분들이 향교 서원에 이제 대성전을 모시고 있듯이 서울에 이제 문묘라고 하죠. 그래서 문묘에 이 사기 김장생 아들 김집 두 분 부자가 모셔져 있어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대단한 집안이야. 실력파, 공부로서는 유학 공부로는 최고봉을 이룬 분들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예학 사계 김장생 하면 예학의 대가 부자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쭉 보면 이게 여기 그 도남서원도 저쪽에서 19세기에 이 홍수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성리학 특징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간략히 얘기하면 사람의 성품이 하늘과 닿아 있다. 굉장히 우주로 확장되는 개념이죠. 자연으로.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 하면 이제 최고의 그런 학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연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우주 자연을. 하늘 얘기를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어려워지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하늘이랑 연관을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조가 성리학으로 해서 건국을 해서 이제 그 사계 김장생 선생이
돌아가시는 게 1630년 이쪽 시대 되면 임진왜란도 거치고 오늘날 개념으로 얘기하면 지금 사회가 혼란해진다. 정묘호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선조가 건국하고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 얘기한 전쟁도 일어나고 사람들 이제 성품이 지금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예가 이제 하늘에 통하는 그런 예가 혼란스럽고 하다 보니까 예를 강조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야. 그것을 이제 캐치해서 그 사계 김장선 선생이 주자 가래라든지 예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 유명한 그 아들 김집,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초려 이유태 이런 분들이 다 제자입니다. 그야말로 조선 중기 기라성 같은 분들을 제자를 둬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공부 시켰던 데가 양성당이라는 데인데 다 옮겨온 겁니다만 이따 안에 들어가면 저 안에 양성당이라는 건물이 그래서 이제 생전에도 교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와서 제자들을 끈질기게 길르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유명한 분들을 길러서 돌아가시고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서원을 친 거예요. 저쪽이죠. 의사 오기 전에. 그래서 이제 도남서원에 사계 김장생 선생뿐만 아니라 김집 아드님, 신독제 김집, 동춘당 송준길, 우암 송시열 선생님들도 이렇게 다 함께 모시고 있어요. 제일 뒤에 숭례사라고 해서 모시고 있어요. 건물 배치를 보면 다들 뭐 전학 후묘 식으로 이제 앞에가 강당, 뒤에 이제 사당이 있는데 특징적인 건 이게 이름이 산악묘예요. 산을 우러러본다. 이게 산이 어디서? 아까 우리가 저쪽 개태사 쪽에서 들어왔습니다만 저 멀리 계룡산, 대둔산도 맑은 날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늘에 그 성리학자들이 하늘이나 천리를 중요시하는 게 천리를 조화롭게 하는 게 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 간의 인간관계에 제일 중요한 게 예인데 그게 천리에 부합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산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 도남서원을 이렇게 새로 배치하면서도 산악묘를 누각으로 전면에 배치를 해서 입덕문을 지나가면 이제 양성당이 있고 현재 이 배치로 양성당 뒤에 사당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복잡한 얘기인데 옮기는 과정에서 양성당하고 저 보이는 게 응도당이 보물인데 이게 현판을 바꿨다는 거야. 이 현판을 그러니까 기능을 왜냐하면 사당이 제일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은 거기에 거의 보물로 남아 있으니 이 건물이 규모가 커요. 그게 배치를 하다 보면 사당보다 앞에 가라맞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응도당 건물을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전을 하면서 이렇게 양성당 건물하고 응도당 건물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저 응도당 건물은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보물 건물인데 이따 들어가 잠시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이제 세계유산까지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세계유산이 되려면 진정성 이런 걸 오래됐어야 되는데 원형대로 옮겼다고 닫고 했잖아요. 옮긴 게 이제 약점이었어요. 이게 옮긴 게 약점이었어. 그런데 이게 이제 유네스코에 설득이 잘 된 게 옮겼지만은 그래도 그런 그 응도당 같은 게 그런 그대로 또 원형이 왔고 여러 원정비라든지 이런 걸 잘 그대로 옮겼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옛날 서원에서 했던 활동이 오늘날도 이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1640년 그러니까 17세기에 말하자면 향교에 대응해서 어떤 그 공부 잘하는 사립학교로 세웠던 그런 그 서원의 기능이 또 향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활동하시고 있는 향교 서원 문화재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 때의 교육기관이 오늘날도 잘 이루어진다. 그 세계 그
유산 하시는 분들이 인정을 해서 도남서원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굉장히 쾌거죠. 그래서 이 9개 서원 중에서 도남서원도 세계유산 됐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그냥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향교가 먼저 세웠잖아요. 조선 태종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간에 이제 서원이 시기적으로 보면 향교 기능의 대안으로 이게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조선 중기에 이제 건립되기 시작한 건데, 그 향교는 세계유산이 안 됐어. 그래서 지금 향교도 세계유산으로 해야 된다 해서 경주 향교에 대성전 이런 게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유산은 원형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 남아 있는 향교 중에 문화재 원형을 갖고 있거나 한 데를 소원 마냥 몇 개 이렇게 묶어서 세계유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조선조 유학의 공부기관인 향교하고 서원이 세계유산이 다 될 날이 머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서원을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무슨 이유로다가 홍선대원군이 서원들을 철폐시키고 그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그 고려도 마찬가지다만 뭐든지 오래 이렇게 이제 묻고 좋은 제도도 불교가 이제 너무 이제 사원 경제 이런 것 때문에 피폐해지잖아요. 절 스님들이 다 오늘날 치면 경제 독점하고 뭐 이러니까 이 경제도 안 돌아가고 해서 이제 이거 안 된다 해서 이제 조선조 성리학자들이 조선을 개국했는데, 그래서 이제 향교를 가지고 이제 과거도 보고 했는데 너무 또 입시 위주 교육으로 해서 제대로 기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대안 기능으로 공부 잘하는 사계 김장생이나 율곡이나 또는 퇴계 이황 이런 분들을 모신 서원을 이제 서기 한 그러니까 17세기, 16세기 되면 서원을 많이 지는데, 대원군 때가 되면 전국에 서원이 1000개가 넘는데요. 향교나 서원이 되면 국가에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우선은 사람들한테는 서원에 가면 그 균역을 면제해줘. 세금 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돈도 지원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야사이기는 합니다만은, 저 우암 송시열분이 여기 사계 김장생 제자 되는 분들이 말하자면 서인 노론의 영수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조선조 후기는 다 집권을 해요. 그분들 제자가 다 사계 김장생 선생 손들이 다 오늘날 지금 벼슬을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원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서원에 모셔진 분들의 특징은 실제 벼슬이 안 나가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벼슬을 많이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실제 말하자면 벼슬을 안 하고 있으면서 각 지역에 있으면서 학자들이 정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원군 시절이 되면 조선 왕실이 힘이 없는 거야. 왕들이 힘이 없고 전부 서원이나 유림들이 다 막, 그래서 심지어 야사에 의하면 우암 송시열을 모신 데가 화양서원이라고 뭡니까 충북에 가면 속리산 들어가는 데 있는데, 그 대원군이 이제 파라코 시절이죠. 돌아다니면서 이제 대원군이 고종 아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유림들한테 괄세 당할 적에 아마 돌아다니면서 서원의 문제점을 많이 파악한 것 같아. 그 행포를. 심지어 화양서원은 지금도 가보면 올라가는 그 돌 계단이 막 경사 굉장히 급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서원에 서원에 계신 분들 아니면 다 일반인들은 겨서 올라오라고 할 정도로 권위가 대단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군수할래, 화양서원에 문지기 할래, 문지기 하는 게 더 권력도 세고 돈도 벌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셌는지. 그래서 막 속된 말로 대원군이 이를 가른 거지. 그래서 잘 아시는. 그러면 그래가지고 47개만 남기고, 말하면 역사라든지 이런 게 분명치 않은 데는 이제 다 없애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 남아있는 47개 중에서 9개가 다 세계유산이 된 거야. 그때 안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 중에서. 여기도 이제 그래서 그간에
이제 어떤 제도가 나오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액선이라고 해서 임금이 현판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름을 올리면 한 3가지 올리면 그 중에 도남서원 뭐 이렇게 도산서원만, 그래서 그걸 내려줬다 해서 사액서원이라고 하거든요. 사액서원도 엄청난데 그걸 다 줄이고 47개만 남기고 이제 대원군이 지금 질문하신 다 철폐했다가 그래서 이제 한 100년 이렇게 갔죠. 그래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제 다 거의 없어졌죠. 더군다나 우리 전통문화, 유학 뭐 이게 이게 새로운 시대는 뭐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다 없앴어.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죠,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러다가 이제 말하자면 해방 후에, 광복 후에 유림들이 정신 차려서 그간에 전국의 서원 복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중에서 없앴던 거 150년 전까지 있었으니까 문중별로 다시 서원을 많이 세워서 지금은 그래서 어떤 서원이 크게 2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재향 기능으로 해서 내가 공부하는 분을 모델을 사계 김장생으로 모델을 할 것이냐, 율곡 이의를 할 것이냐, 퇴계를 할 것이냐, 그게 특징인데, 사립대학이니까 그게 특징인데 이제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그걸 이제 제사 지는 기능, 재향 기능이라고 하고 강학 기능이라고 해서 저는 강당에서 공부 가르치는 기능, 2가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야. 그 이제 플러스 서원의 와요 기능이라고 해서 오늘날 이런 정자 올라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 힐링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제사 드리는 거, 그 자기가 모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공부 가르치는 거. 그 2 기능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다 없어졌어요. 근데 재향 기능은 일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중이나 후손들이. 근데 강학 기능은 거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 없어졌어요. 교육 기능이. 그래서 이제 문화예청에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옛날 그 서원 향교가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했는지를 한 10여 년 전부터 해서 지금 현재는 100개 이상이 서원 문화재 향교 활용 사업을 해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공부를 이런 향교나 서원에 와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알려주고, 이게 우리보다도 더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원 먼저 세계유산이 9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는 굉장히 주목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다. 요새 뭐 경제 발전만 시킨 게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이렇게 아주 난이도 높은 최고의 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시킨 이런 대학 그 역할하는 교육기관이 있었다는 걸 주목해서 이따 가보게 되면 갈 시간 없습니다만은 가까이서 명제고택 그 파평윤씨 뒤에 가보면 파평윤씨 문중에서는 별도로 자기들 자손들 공부시키려고 종학당이라는 건물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게 고르바초프도 거기를 방문했었죠. 러시아만큼 이렇게 오래된 유서 깊은 대학이 있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그 활동을 통해서 서원이나 향교에 대한 그런 그 기능이나 역할을 여러 방면에서 공부하는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와서 눈여겨보고 안내판 같은 거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사실은 간판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사계 김장생 선생이 아까 얘기한 전부 문묘에 배양된 분들입니다. 사계 김장생, 아들 김집,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초려 이유태, 이런 분들을 이렇게 가르쳤던, 제자를 잘 둬서 잘된 아주 자기 학문을 잘 전승시킨 분이. 그래서 말 그대로 중요한 얘기죠.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성품, 마음을 잘 길러야 한다. 잘 길러야 된다. 그러려면 하늘의 이치를 알고, 이게 성리학의 특징입니다. 그 전보다 이 우주 하늘을 많이 얘기한다. 그게 좀 어렵지만 그러려면은 이 사계절 변화라든지 자연이 중요하죠. 그리고 앞에 산악루라고 딱 한 이유가 그런 걸 주자 성리학을 반영한 거죠. 건물 이름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했던 걸 옮겨온 거예요. 저쪽에 양성당이라는 건물 이름이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옮기기 전에도 공부를 하려면 이제 선 쪽에서 이제 동쪽에 거경. 늘 마음을 공경스럽게 하고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거경, 공경한. 그 다음에 정의도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옳고 그름의 정의제. 그래서 이제 동제 서제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유생들과 공부했던 곳이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제 사당이 있습니다. 그 사당을 설명하기 전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누구를 은사로 만나느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부모로 만나느냐, 그렇죠? 저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애비를 잘 만나야 자식도 애비를 본받아서 공부도 잘할 테고, 그죠? 또 뒷받침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건물이 그 유명한 건물인데 정해당이라고, 그 김계라고 사계 김장생 아버지가 그 다녔던 그 어떤 사찰 건물인 것 같은데 그거를 옮겨온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정해당이에요. 약간 불교 냄새 나죠? 그래서 굉장한 학자입니다. 엄청난 학자야. 사계 김장생 아버님도 엄청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약했대요. 사계 선생이. 사계 선생이 굉장히 몸이 약해서 할아버지가 끼고 다 학자들이니까, 물론 서울에서 태어났어. 나중에 여기 내려와서 거기서 끼고서 이렇게 했는데 워낙 똑똑하고 얌전하고 해서 우계 성훈이라는 분한테 어려서부터 배웠고, 율곡 이의가 딱 보니까 똘망똘망하고 그런 거야. 이게 막 사계 김장생 딱 그 제목을 알아본 거지.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시험을 안 봅니다. 그 특징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날만 고시 봐서 뭐 되는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앉아서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을 최고로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김집 선생 아들도 그렇고, 우암 성시열도 과거적인 분은 아니에요. 뭐 고동구시 패스에서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워낙 이 지역에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거해서. 그렇게 해서 더 문명으로 세계를 떨친 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가 뭐냐 도대체 그러면 사계 김장생이나 김집선생이나 이런 훌륭한 분들이 왜 훌륭하냐, 여기다 책을 써놨어. 장판각이라고. 이게 열으면 저기에 엄청난 평생, 사계 김장생 선생 같은 경우는 평생 공부만 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강의 떠들러 댕기고 뭐 글 쓰고 원고를 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사계 김장생 이런 논문만 쓴 거야. 계속 무슨 오늘날 지금 칼럼 이런 거 손 안 댔어요. 신문 같은 거. 굉장히 정직한 분이지. 어떻게 보면 정말 학자지. 그 가래 집남이라고, 이게 인간사에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예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거를 다 증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는 다른 나라인데 얘도 관원상제 이런 거 일일이 그 옛날 책 보고 그 전거를 따져서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왕하고도 이제 인조하고도 붙고 하는 게, 이거 예를 지키는 데는 왕이나 누구나 일반이나 뭐 다를 이유가 없다. 뭐 이런 걸 증명해낸 거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오늘날도 결혼식 하려면 예식장에서 면사포 쓰고 해야지. 어떤 놈 부자라고 따로 그거 인정 안 한다는. 그 왕이 싫어했죠. 왕은 따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왕마냥. 그죠?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이 정신 상태가. 그래서 누구도 이 사계 김장생 선생 예학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비조야. 그 아들도 그걸 따라서 했고. 그래서 여기 열면 오늘 연다고는 했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그래서 이게 장판이라는 게 사계전사에 또 아버지가 이름이 김계희거든요. 김계희의 환강성이라 환강실기 이런 게 여기 다 있다니까. 한번 가운데 열어봐요. 열어지나? 채워놨나요? 그렇게 이런 식이 다 판각이 있어요. 오케이. 모를 수 있어. 김선희 씨가 연다고 했어. 여기 책인데 이쪽에 보면 잠깐 들어가 보실까요? 내가 오늘 얘기했었어. 들어가 보실까요? 불이 안 켜지는데 깜깜한데 이거 불 켜져?
안 켜져? 안 켜져? 깜깜한데 지금 판이 여기 다 있어요. 네, 저 정리를 아직 못해서 그런데 여기 다 보면 요새 번역한 거예요. 이게 국학진흥원 이런 데서. 오케이. 그래요. 제가 사실은 여기 협조를 해서 내가 이 책을 보고 뭐 몇 개 가져간다고 했는데 시간이 어떨나 모르겠어요. 자, 그래요. 보시고. 지난번에는 저희 왔을 때 판이 있었는데 다. 보여줬는데. 아, 그러니까 다 옮겼네. 그러니까. 지금 다 옛날 걸 빼고 오늘 거 요새 거만 있네요. 예. 그래. 자, 그렇게 여기를 그러면 닫고 제가 이따 한번 열고. 여기가 이제 사당이야. 아까 얘기했던 사계 김장선 선생님 모시고 그 아들 김집 선생, 우암 송시열, 동춘단 송준길 이런 분들을 모신 아주 가장 중요한 건물이 사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에도 보면, 담장에도 보면 이렇게 잘 글씨를 전서체로 예쁘게 써놨어요. 저게 뒤에 여기 들어갈 수는 없는데 사당이라 그렇게 돼 있고, 요 꽃담도 보면 여기에 예서체로 썼어요. 여기 보면 뭐 지부해함, 이게 다 성리학 그 학자들이 만들어서 꽃글씨를 써놓은 거요. 저 글씨가 대지가 만물을 짊어지고 바다는 만천을 포용한다. 지부해함. 그 다음에 풀이 땅이 이렇게 쭉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나도 찍어야 돼. 저쪽은 방문양례, 집, 서일화풍 이렇게 세 가지 글씨를 꽃담장으로 예쁘게 해놨잖아요. 그죠? 원래는 저게 강당이 이리 와야 되는데 너무 크잖아. 응도당이 강당인데. 그래서 이제 양성당도 있었으니까 양성당도 사계선생님 공부 가르쳐 주시는 기능을 했으니까 그게 다르지 않으니까 양성당을 여기다 놓고 응도당을 저리 뺀 거예요. 잘한 거죠. 응도당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 응도당 건물은 말하면 사계 김장생의 예학 세상을 반영해서 지은 집이라는 거야. 저 집이. 그래서 응도당이라는 게 공부를 하려면, 도를 이루려면 막 응이라는 게 막 이렇게 응결하다 뭐 이런 거잖아. 말하면 그냥 장난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결집에서 아주 응집에서 그 도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이제 응도당이라는 현판을 내 걸었는데, 그래서 가까이 가보면 저기 보물문화재입니다. 현재 우리 도남서원 그 문화재 공간에서 제일 건축사적으로는 제일 유명한 공간이에요, 이게. 응도당. 그래서 이건 아까 먼저 자리에 있다가 옮겨 왔습니다만은 옮겨 왔어도 굉장히 이게 1880년에 도남서원 옮길 때도 그대로 뒀던 걸 71년도에 옮긴 거야. 1971년도에. 그게 아까 저 양성당하고 이랬다는 얘기를 이제 써놨고, 그래서 이거를 질적에 이 건물 자체가 그 주자 예학을 반영해서 이렇게 방이나 이런 걸 배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학적으로는 특징적인 게 이렇게 이제 비가 들이치지 말라고 양쪽에 됐는데 이게 이제 달아난 집이 이걸 눈썹 지붕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본따서 그런지 강경 그때 갔을 적에 보면 우리가 그 대일당 한약방인가요? 몇 군데 안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이렇게 내서 이렇게 눈썹 지붕 마냥 붙인 데가 많아요. 이게 사람 눈썹 같이 생겼다고 해서 냈잖아. 굉장히 잘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들이치면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한 건물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딱 강당에는 도남서원이라고 지금 써 있는 거고 앞에 현판은 응도당이라고 써 있고, 그래서 이런 사진 자료 홍보 자료를 보면
그 초등학교 어린이나 그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 와서 유생복으로 갈아입고 여기가 예학의 산실이니까 여기서 의례도 한번 절하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한다 하고 나면은 나중에 애들이 신발 정리도 할 줄 알고 그래서 굉장히 그 서원 도남서원의 성격에 맞게 문화재 활용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